37년 만에 만난 전처. 그런데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골프장 화장실에서 청소하던 그 여자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과 마음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37년. 그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미스테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기수는 라운딩 중 홀 이동을 기다리며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바람은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바닥에 퍼지는 세제 냄새가 먼저 다가왔어요. 기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장갑을 벗었고 손에 닿는 땀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바닥을 닦는 한 여성의 움직임이 시야 끝에서 걸렸어요. 그녀는 몸을 깊게 숙여 타일 사이를 닦고 있었지만 자세가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기수는 잠깐 눈을 떼려 했지만 다시 시선이 그 방향으로 끌렸습니다. 여성 옆에는 휠체어가 세워져 있었고 카트 아래로 빈 바지통이 단정히 접혀 있었어요. 기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괜찮으세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건넸어요.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기수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은주와 너무 닮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성은 기수를 본 뒤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수는 목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기수는 손끝이 저릿해져 손을 씻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37년 전 떠나보낸 전처와 겹쳐지는 그 얼굴이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성의 어깨는 오래된 긴장처럼 굳어 있었고 바닥을 닦는 손놀림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기수는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뒤쪽에서 캐디가 회장님, 이동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겨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고 문틈으로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실루엣이 뇌리에 깊게 남았습니다. 기수는 문을 나서며 숨을 길게 내쉬었지만 심장의 떨림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본 얼굴이 정말 은주인지 아니면 세월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혼란은 다음 장면을 향해 조용히 기수를 끌고 가고 있었죠. 한기수는 다음 홀로 이동하면서 클럽을 쥔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캐디의 설명도 잘 들리지 않았고 시선은 계속 주변을 헤매고 있었어요. 스윙을 해도 힘이 빠져 공은 옆으로 굴렀고 동행한 투자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수를 바라봤습니다. 캐디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몸이 불편한 건 아닌지 여쭈었습니다. 기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화장실에서 본 얼굴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은주와 너무 닮은 모습이 지워지지 않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저 아까 화장실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 오래된 직원들이신가요? 기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캐디는 생각난 듯 최근에 중년 여성 한 분이 새로 들어왔고 다리에 불편함이 있어 휠체어를 쓰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기수는 심장이 크게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손등에 땀을 훔치며 캐디의 말을 되풀이해 마음속에서 정리하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수는 걸음을 늦추며 식당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앞 복도에서는 청소 직원들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구석에는 아까 보았던 휠체어가 조용히 세워져 있었어요. 기수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가까이 다가가진 못했지만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청소팀 반장이 휠체어 주인에게 커피를 건네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기수의 귀에는 매우 분명하게 들렸어요. 은주 씨, 잠깐 쉬고 하세요. 그 순간 기수의 무릎은 힘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 의자에 앉아 떨리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흐릿하게 느껴졌고 오래된 기억들이 조각처럼 떠올랐어요. 37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름을 이곳에서 다시 듣게 되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자리 잡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한기수는 식당을 나온 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주의 이름을 직접 들은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불쑥불쑥 되살아났어요. 그는 37년 전 이혼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때 얼마나 무심했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는 해외 출장을 반복하며 사업 확장에 몰두했고 가정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주가 생활고로 힘들어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사실을 깊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사업 파트너였던 박무성은 은주가 연락을 끊기로 했다며 이혼 서류를 빠르게 정리하자고 재촉했습니다. 기수는 별 의심 없이 그의 말을 믿었고 그 이후 은주는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듯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은주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번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며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기수는 걸음을 옮기며 청소팀에 대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캐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캐디는 직원 개인정보라며 자세한 얘기는 어렵다고 공손하게 답했어요. 기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골프장 관리업체와 복지단체 관련 정보를 조용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뒤 비서는 관리업체가 복지단체와 연계되어 있으며 일부 서류가 비공개로 처리돼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오히려 기수의 의심을 더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은주가 단순히 세월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사건과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라운딩이 끝날 즈음 비서는 다시 연락을 보내 오래된 복지 기록에서 김은주라는 이름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기수는 손에 쥔 클럽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시야는 흔들리는 듯 흐릿해졌어요. 은주가 다리를 잃게 된 이유, 그리고 그녀가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이 모두 자신이 모르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깨달았어요. 은주가 정말 그 은주가 맞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세월을 버텨왔는지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이 그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그를 더 깊은 진실로 이끌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기수는 라운딩이 끝나자마자 골프장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부터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긴장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비서는 약속한 자료라며 교통사고 기록 파일을 전송했고 기수는 숨을 가다듬은 뒤 화면을 눌렀습니다. 파일 첫 페이지에는 32년 전 사고 보고서가 또렷하게 기록돼 있었고 피해자 이름란에는 김은주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보고서에는 트럭이 중앙선을 넘으며 은주를 치었고 그 사고로 은주는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수는 몸을 등받이에 붙이며 자기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자신이 해외에 머물러 있었고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더욱 뒤흔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순간 가해 차량이 박무성 소속 회사의 업무 차량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기수의 손은 휴대폰을 놓칠 정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연락해 사고합의 내역을 더 조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뒤 비서는 합의 서류가 누락돼 있으며 보상금 지급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수는 차창 너머로 펼쳐진 골프장 외곽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비서는 오래된 문서에서 누군가 수정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기수의 마음속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무성이 고의로 사고를 숨기고 은주에게 지급돼야 할 보상까지 조작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기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무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는 자동 응답만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온 동료가 은주의 인생을 짓밟고 사라졌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충격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자신이 몰랐던 세월에 대한 깊은 죄책감까지 함께 끌어올렸어요. 기수는 눈을 감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이제 그만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은주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서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떴고 다음은 직접 은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기수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더 큰 진실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죠. 한기수는 골프장 근처 휴게실에서 은주의 근무가 끝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빛이 점점 누그러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쉬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청소팀 직원들이 하나둘 휴게실을 지나가며 퇴근 준비를 했고 그들 뒤로 은주의 모습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청소도구를 차곡차곡 정리한 뒤 휠체어에 몸을 실었고 작은 힘으로 바퀴를 조심히 밀었습니다. 기수는 멀리서 그녀의 손 움직임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의 흔적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어요. 은주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오랜 생활이 만들어낸 고단함이 잔잔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은주에게 인사를 건네며 따뜻하게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러나 은주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사생활을 깊이 드러내지 않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기수는 그 모습에서 오랜 외로움과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세월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조심스레 고르고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골프장을 벗어나 시설 셔틀을 타고 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숙소로 향했습니다. 기수는 거리를 두며 은주의 뒤를 따라가 숙소 입구에서 멈춰섰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은주의 휠체어 바퀴는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그녀의 작은 체구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숙소 관리자와 몇몇 입주자들은 은주를 반갑게 맞으며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은주가 이곳에서 오래 지내며 착실하게 생활해왔음을 보여줬어요. 기수는 숙소 근처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은주가 약봉지가 든 봉투를 꺼내 계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약값조차 아껴 쓰려는 듯한 행동에서 은주가 그동안 얼마나 힘든 경제적 상황을 견뎌왔는지 느껴졌어요.
그녀가 벽에 붙여둔 낡은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기수는 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은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함께 웃고 있었죠. 기수는 한동안 그 사진에 시선이 붙잡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 안쪽에서 무겁게 자리 잡던 죄책감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내는 것을 느꼈어요. 세월 동안 은주가 홀로 견뎌왔던 시간,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모든 현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수는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주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무엇을 잃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 결심은 곧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더 큰 진실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기수는 숙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차로 돌아와 엔진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는 바로 회사로 연락해 회계팀에 긴급 조사 지시를 내렸어요. 32년 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박무성이 처리했던 보상 내역을 전부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계팀 대리는 늦은 시간임에도 곧바로 회사 서버를 뒤져 오래된 사고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잠시 뒤 대리는 조용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파일에 조작 흔적이 있었고 은주의 서명으로 위조된 문서까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작된 문서 사진을 확대해 보며 한동안 말을 잃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파일 곳곳에는 누군가 급하게 수정한 흔적이 있었고 날짜와 금액도 자연스럽지 않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수는 그것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회계팀에게 박무성의 최근 재무 자료와 출장 기록까지 모두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무성이 회사 자금 일부를 수년 전부터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수는 점점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며 박무성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는 즉시 박무성의 집 주소로 향해 차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집은 불이 꺼져 있었고 문 앞에는 관리인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한 달 전 박무성이 집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관리인은 기수를 보자 조심스레 다가와 최근 박무성의 행적이 수상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수는 벽에 기댄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가 자신의 전철을 짓밟고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어요.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더 이상 이 일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기수는 바로 법률사무소에 자료를 전달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는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문서 조작과 횡령 자체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책임감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박무성이 저지른 일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은주의 지난 세월은 결코 제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 안으로 돌아온 기수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은주에게 모든 진실을 직접 전하는 것이었죠. 그 결심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혀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지내는 시설 입구에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밤새 마음을 정리했지만 막상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그의 손끝은 여전히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관리자는 기수를 보자 은주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작은 방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기수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손잡이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방 안에서는 은주가 작은 테이블에 약봉지를 정리하며 조용히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기수를 보자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자연스럽게 몸을 가라앉혔습니다. 기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은주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주는 담담하게 생활 이야기를 전하며 괜찮다는 듯 행동했지만 손의 움직임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기수는 더는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온 자료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결심과 미안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죠. 기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고조사 자료와 문서 조작 증거를 책상 위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은주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문구와 날짜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표정이 굳어갔어요. 그녀의 손등이 떨리기 시작했고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수는 박무성이 어떻게 사고를 은폐했고 보상금까지 조작해 사라졌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주는 믿기 어려운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문서만 바라보았어요. 관리자와 몇몇 입주자들은 멀리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수는 자신이 당시 얼마나 무심했고 은주를 지키지 못했던 세월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떨렸고 은주는 그 고백을 가만히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은주는 보상금이 사라진 뒤 혼자 견디며 살아야 했던 지난 세월을 조심스레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억눌러왔던 슬픔과 체념, 그리고 버텨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기수는 은주가 말하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은 채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은주의 의료비와 생활을 책임지고 삶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라도 필요한 진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움직이겠다고 말하는 그의 태도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기수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그동안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수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기수는 은주의 작은 변화에서도 숨겨진 희망을 느끼는 듯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은주의 마음속에는 풀지 못한 감정과 이어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시간 끝에 드디어 열린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틈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처음보다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기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남은 이야기의 중요한 신호처럼 보였죠. 은주는 기수의 도움으로 더 큰 의료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치됐던 건강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났지만 치료 계획이 마련되자 그녀의 표정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기수는 병원 복도를 조용히 오가며 은주의 치료 일정을 챙겼고 의료진과 상담할 때마다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그 태도에는 늦게나마 책임을 다하려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한편 복지단체는 기수의 지원을 받아 은주가 지내는 숙소를 리모델링하며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은주의 공간이 밝아졌다며 작은 변화에 함께 기뻐했어요. 그곳의 입주자들도 은주가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된 소식을 듣고 따뜻한 축하를 건넸습니다. 며칠 뒤 기수의 딸 한지민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지민은 처음으로 은주와 마주했지만
예상과 달리 조용하고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어요. 지민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며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렸고, 은주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듯 차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짧은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는 듯 했죠. 그 모습을 본 기수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깊은 감정을 삼켰습니다. 한편 박무성에 대한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수가 넘긴 자료들 덕분에 조작과 횡령 정황이 명확해졌고, 해외로 사라진 박무성에게 결국 국제수 배령이 내려졌어요. 기수는 법률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으며 사건이 곧 정식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느낌이 그의 마음속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의료용 의족 맞춤을 위해 병원 재활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수는 그 옆에서 설명을 듣고 은주가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는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은주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달리 작은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활센터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이 은주의 어깨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그림 한 장처럼 고요했죠. 며칠 후 기수와 은주는 숙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수는 조용히 옆을 바라보며 오래된 사진을 다시 찍어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은주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긴 세월 끝에 처음 떠오른 듯한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관으로 향하며 천천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흩어진 세월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고, 잃어버린 마음도 한 걸음씩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그들의 뒤로 떨어지는 석양빛은 오래된 상처를 조용히 감싸주듯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비로소 남은 인생을 서로의 옆에서 지켜주겠다는 조용한 약속을 마음에 새겼죠. 37년 만에 마주한 전처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숨겨진 진실, 사라진 세월, 말하지 못한 상처들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장면 앞에서 폭발하듯 드러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도 많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로 한 단 한 번의 선택이 긴 어둠을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묵직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속으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